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선에 나선 배경엔 대선 전국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사법부의 구도까지 감안한 조치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정치부 이채영 기자와 뉴스에서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헌정사상 처음이죠.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인사를 지명한 건데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적인 인선을 왜 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꿔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열흘 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지난해 10월처럼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 속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겨우 내리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심리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또다시 가처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통상 퇴임 한 달 전쯤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지연된 인선을 파면 이후 했다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인선이 현실화되면 이 보수와 진보 이 구성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보수 3, 중도 2, 진보 4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대행의 구상대로 실제 임명이 된다면 향후 헌재 재판관 구도는 보수 5, 중도 2, 진보 2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는 건데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 몫인 후임 재판관을 진보 성향 판사로 임명할 경우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진보 중도와 보수 구도는 6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거대 의석으로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오늘 인선에 감안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아주 네. 거칠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내란 공작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우원식 의장이 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예고한 대로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반응에는 그동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느냐 이런 반발심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더라도 이르면 5월 초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대행과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이른바 쌍탄핵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반대로 여권에선 이를 조기 대선과 연관을 좀 짓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한대행 본인과 총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이 직접 만나서 출마를 요청했는데요. 한대행은 거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대행이 간부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올 만큼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난 주말 중진회의에서 4사람 이상이 한대행의 대선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이 10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한동안 출마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한 차례 탄핵 소추까지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한대행의 선택지를 넓혀지는 결과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한대행이 오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대행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